다음으로 학생 상담 센터를 통한 나의 마음 챙김으로 영리학전공 3학년 정구민 학생이 발표해 주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학생 상담 센터를 통한 나의 마음 챙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될 정구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발표 순서는 또래 상담 활동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마음 건강 교육, 자살 예방 교육에 관련된 교육을 들었던 발표로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또래 상담은 무엇인가? 라는 발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래 상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멘토로서 멘티를 어떻게 도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멘토로서 멘티를 도우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멘토로서 또래 상담을 진행하면서 대학생들에게 정말로 상담이 매우 필요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모두 다 새로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경주에서 타지로 온 학생들의 경우는 거의 다 자취를 하거나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살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새로운 수업 방식, 고등학교와 다른 공부 방법이 필요하고요. 모든 인간관계를 거의 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성인이 되면서 많은 자유가 주어지고, 그러면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대인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대학에 오면서 모든 인간관계를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미션에 놓여지게 되는데, 그거를 잘 수행하지 못할 경우 계속 고립하게 되고 친구를 사귀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로와 학업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잘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혼란을 매우 많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자립과 경제적 부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생인 경우는 하고 싶은 것도 엄청 많고 주어진 시간도 많지만 결국에는 돈이 없고, 그런 경우에서 매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자취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생활비도 본인이 다 담당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지출에 대한 관련 계획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상담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과 건강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에 대한 유혹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 누군가 옆에서 통제해주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혼란스러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정서적 불안과 우울 같은 경우는 이 주변에 너무 자극적인 것들이 많고 중독될 그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빠져나가기 힘들고, 빠져나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더더욱 이제 우울감에 빠지거나 정서적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데 왜 하필 또래 상담이 필요할까요? 또래 상담이 가장 대학생들한테 적합한 상담이고 가장 효과가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공감과 이해를 제일 잘할 수 있는데요. 왜냐면은 멘토도 같은 환경에 처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 같은 고민을 겪어봤었기 때문에 더욱더 공감과 이해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도 이제 멘티랑 나이가 비슷하고 학년도 비슷하고 처해 있는 환경이 비슷해서 더더욱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다 겪어봤던 고민이기 때문에 더더욱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많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 역할 모델은 이제 멘토가 조금 훌륭하고 잘 자신의 고민을 타파하는 모습을 보일수록 멘티가 멘토를 좀 더 자신의 롤모델로 삼아서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계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멘토가 멘티 옆에 가까이 있음으로써 정서적 지지와 안전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부르면 도와줄 수 있고 항상 곁에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래 상담의 구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명의 멘토와 두 명의 멘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멘토는 이제 첫 번째로 솔리안 또래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는데요. 이 교육을 통해서 멘토는 훌륭한 멘토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시간씩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그 상담 내용을 통해서 일지를 작성하여 선생님들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또래 상담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래 상담은 오직 상담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과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섞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은 활동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멘토와 멘티의 상의를 통해서 서로 좋아하는 활동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직 얼굴을 마주보고 답답하게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상담을 같이 진행하게 됨으로써 더욱 상담 효과도 높아지고 그리고 친밀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스트레스도 해결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멘티의 고민도 잘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대표적으로 산책이 있는데요. 서로 이제 같이 걸으면서 서로 이제 좋은 공기도 맡고 햇빛도 쐬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더욱 건강해진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답답한 한 장소에 머물러서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나누면 더욱 좋은 상담 효과와 좀 멘티들의 고민 해결에 대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상담도 진행하였는데요. 일단 여기 석장동 주변에는 좀 맛있는 음식점이 없기 때문에 뭔가 주변에 이제 밖으로 멀리 나가서 먹는다는 것 자체가 멘토와 멘티가 서로 좀 되게 행복해 하면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서요. 식사도 되게 상담 활동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함으로써 이제 이거는 남자 멘티들끼리 되게 효과가 좋았는데요. 운동을 하면은 이제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민 해결도 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가장 효과가 좋았던 상담 활동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대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직접적으로 알려주면서 상담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멘티를 어떤 방식으로 도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안경을 써볼래인데요. 진짜로 안경을 써봤다는 것은 아니고 그 멘티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느끼는지 좀 공감하려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뜻으로 비유적인 표현을 써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물고기보다 그물이 좋아요라고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물고기를 직접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고민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과 힘을 알려준다 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다양한 활동을 해봤습니다. 뭔가 어떤 활동 하나에 안주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다양한 활동을 체험해봄으로써 대학생활의 묘미도 즐기고 본인이 이제 어떤 활동을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be yourself라고 표현해봤는데요. 이제 보통 성인이 돼서 자기 정체성이 잘 없는 친구들이 많은데 좀 이제 타인이 하던 거에서 벗어나서 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기 자신만의 방식으로 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봤습니다. 멘티를 도우면서 멘티만 도운 게 아니라 저인 멘토조차도 조금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 성장한 게 아니라 멘티가 저를 성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멘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도우는 것이 아니라 멘티와 서로 간의 고민을 나누면서 멘티 고민이 내가 했던 고민이었었고 그러면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정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뭔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항상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정해진 정답이 아니라 다 자신만의 정답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 맞추기는 이제 내향적인 좀 외향적인 멘티도 있었는데 그런 멘티들을 배려하고 그런 멘티들의 속도에 맞춰가는 방법을 조금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다라는 건데요. 보통 이제 좋은 일이 생기면은 다들 엄청 좋아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은 다들 엄청 낙담해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멘티와 상담을 해보면서 느낀 게, 이제 좋은 일도 나쁜 일이 될 수가 있고, 나쁜 일도 결국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좋은 일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네, 또래 상담을 배운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멘티를 도와주면서 뭔가 저 자신을 알게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멘티가 했던 고민 중에서 공감되는 게 있으면 나도 뭔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멘티와 멘토가 정말 비슷한 고민을 겪었다. 우리가 비슷한 점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꼭 비슷한 게 아니라 비슷한 고민일지라도 멘티는 다르게 생각하고 멘토는 다른 해결 방법을 내면서 그 부분에서 좀 차이점이 있고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건강교육, 자살 예방 교육에 대해 들었던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살 수가 엄청 심각하다고 느꼈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청년층이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25명이 자살을 하고 하루에 35명, 1시간에 1.5명이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 예고 없이 자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은 괴로워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것인데 그만큼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변한테 알리는 이런 신호를 보낸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살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변에 질문하거나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그런 상황이 자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주 심리적인 불편을 호소하고 그리고 자주 이제 자기 비하적이고 자존감이 낮은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보통 자살을 하면 자살에 대해 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자살에 대해서 왜 자살하고 직접적으로 전공법으로 다가가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자살하려고 하는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적극적인 경청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판단하지 않는 태도, 너는 왜 이래서 자살하는 거야? 넌 이래서 자살하면 안 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이 해결해 주려고 하는 마음도 좋지만 그냥 전문가나 및 전문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리스크가 적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음 건강 교육을 듣고 제가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는데요. 일단 절대 죽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사랑받고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절대 죽는다고 하지 않는데요. 보면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없거나 자신이 사랑받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자살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느냐, 그거에 대해서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힘들게 울고 있으면은 그것은 내 탓이다 라는 구절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저는 듣고서 뭔가 맞는 말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내 탓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같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다 서로 힘든 거에 대해서 아픔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외면하지 않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서로 이제 공감하고 아껴가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게 그것이 진짜 바람직한 공동체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를 구원하는 길은 보다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더욱더 챙기고 그리고 더 도와주는 게 진짜 나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사항이나 그런 것들 있으면은 아무거나 해주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은 없는 걸로 알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